반갑습니다. 미술국어의 강경옥입니다. 정말 돈을 줘야만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가격을 줘야지만 공무원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기획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수도 하고 누워서 잠자리에 들어갈 시간이기도 하죠. 이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군더더기 다 빼고 알지?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것만 엑기스로 모아서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라이브로 10시에 진행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또 구독 딱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만점의 세계로 이끌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다시 출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잡다한 거 있지 다시 출제되지 않을 건 볼 필요 없겠죠. 선생님 엄선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된다. 뭐 20문제 정도야 뭐 못 맞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뢰감을 가지고 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투리 시간 열심히 달려서 반드시 최대한 빨리 2020년에 공무원이 되도록 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문제가 되는데 19년도에 서울시 구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출제된 거야. 정말 있지. 큰 경기를 앞뒀을 때 선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아주 냉정할 정도로 차갑고 침착합니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는 곧 1200만 원이다. 그지? 한 문제 딱 실수해서 1년 동안 다시 한다고 생각해봐. 하늘이 노랄 거야. 이 1200만 원, 이 가치가 있는 한 문제 한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잘 익혀서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준비됐나요? 자, 갑니다. 자,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못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근차근 봐주셔야 돼. 방송은요,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론 수업 같은 데서 이 방송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석방하다는 소리였어. 근데 이제 보도로 바뀌었대. 바로 말의 의미가 바뀐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됐죠? 역사성. 가는 역사성이 되겠네요.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를 밥을 마음대로 법이라고 해버리면 누구도 못 알아듣겠지. 왜? 언중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언중의 약속을 지켜야 돼. 함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불력성이면서 사회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성이 되겠네요.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나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창조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라면 이런 창조성을 가져주셔야죠. 이 창조성으로 우리는 무한에 가까운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에서는 오늘이라지만 영어에서는 today라고 합니다. 자, 하나의 대상을 서로 다른 의문으로 말하는 것, 서로 다른 소리로 말하는 것, 이 서로 다른 소리로 말하는 것, 즉 소리와 대상이 일정한 관계, 필연적인 관계 없다. 자의성이죠. 됐나요? 그러면 또르르르 딱 해서 답이 딱 나버리죠. 라에 기억했는데 규칙성하고 관련 없죠? 자의성이라고 했죠.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성과 분절성과 자의성, 분절성은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창조성, 뭐 추상화 과정 이런 것 등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9년에 경찰직에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지? 국어의 특징. 조사가 발달하여 어순에 따른 제약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이런 건 너무 극단적이잖아. 객관식 시험에서 전혀, 완전히, 결코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완전 극단적인 표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비교적 어순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전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언어가 아니지. 그건 규칙이 없는 것인데. 그죠?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1번이라는 게 보이죠? 다른 것도 있지. 출제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차근차근 보는 거야. 어휘의 종류, 고유, 한자, 어휘례로 구분되며 친족어,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되어 있다. 그지? 친족어 우리 이질이다, 생질이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음 중에서 파열음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삼항, 삼중체계. 파열음과 파찰음은 삼중체계이다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손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이 발달했다. 외국인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높임법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공손어법, 높임법이 참 어렵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죠? 자, 벌써 경찰이 됐고 공무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여러분 쌓여서 여러분들의 합격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죠.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것도 경찰직 문제를 가져왔는데 선생님 왜 경찰직만 봅니까? 아니야. 모든 직렬의 기출문제 중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응용됐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만 선생님이 엄선했다고. 엄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어느 직렬에 나왔다는 것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야. 물론 그쪽 직렬을 준비한 사람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요? 자, 장애음. 이 장애음이 뭐야? 장애음은 자음을 의미합니다. 자음이 장애음이야. 알지? 장애음, 뭐? 자음. 이런 거 알아둬야죠. 파열음과 파찰음이 평음, 경음, 유성음, 유성음은 울림소리를 의미합니다. 울림소리. 자, 여기에서 우리 삼중체계는 평음은 예사소리죠. 경음은 된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거센 소리가 격음이지, 격음. 유성음이 아니야. 무성음, 유성음이 아니라고. 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서어미가 발달한 굴절어. 굴절어 아니죠. 조서어미가 발달한 우리는 교차어, 부차어, 첨가어. 뭐라고? 교차어, 부차어, 첨가어라 했잖아. 굴절어가 잘못됐다는 게 보여. 자, 침착하게 한 개씩 한 개씩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면 답이 이렇게 떨고 있는 거야. 그지? 보이망이 좁아지는 거죠. 그죠? 음절 초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등의 둘 이상의 자음. 왜 이러니? 19개의 자음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이 들어가잖아. 이것은 바로 겹자음이 아니고 호자음입니다. 이게 지금 있지. 둘 이상의 자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화용론적으로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자, 일단 세 개가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바로 have라는 뭡니까? 표현을 많이 씁니다. take라는 뭡니까? 표현을 많이 쓰죠.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야. 이 가지고 있는 게 소유 중심의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존재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바로 have나 take, get 이런 것보다는 있다를 쓰기 때문에 존재론적, 존재 중심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항상 기출 문제의 선택지가 다른 문제의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꼭 가져라. 그게 기출 문제를 보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잡다한 거 다 뺐다 그랬습니다. 항상 뭐 핵심적이고 나올 것만 딱 잡두 시간에 4번 한번 보죠. 다음 조언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16년 경찰직 문제가 되는데요. 경찰직에서 좋은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잘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언어의 자의성이 있습니다. 아까 자의성 여러분 봤었죠. 동일한 대상을 서로 다른 소리로 표현하는 거.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언어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자의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의성. 언어의 역사성 뭐라고 했습니까? 말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죠. 앞에서 벌써 본 게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언어는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나 형태가 변하기도 한다는 거죠. 역사성 맞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내용과 형식, 일단 한 사회 속에서 약속으로 굳어지면 아무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밥을 법이라 하면 안 돼. 법을 밥이라 하면 안 돼. 아까 본 거잖아. 그잖아? 또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게 보이죠. 됐습니까? 바로 사회성. 분절성, 어문, 단어, 문장, 담화, 단위의 이르기까지 각 단위 혹은 단위 사이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이건 규칙성이야. 분절성은 큰 단위를 하위 항목으로 쪼개간다. 즉 담화를 문장으로 쪼개고 문장을 단어로 쪼개고 단어를 어문으로 쪼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속된 것을 끊어서 표현한다. 뭐죠? 얼굴이죠. 얼굴인데 목, 얼굴. 연결된 것을 끊어서 얼굴, 목이라고 끊어서 표현하는 것이 분절성이다. 되죠? 아까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역사성, 사회성, 분절성, 초상화 과정, 창조성 이런 거 알고 있나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5번 다음 설명지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6년 서울시 구급 문제가 됩니다. 하늘바람. 실제 여러분 하늘바람은 한자로 적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 특히 심지어 어차피라는 것은요, 우리 이론서에서 이것은 한자어 계통의 말이다라고 선생님이 꽉 집어서 이론 수업에서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심지어 어차피 바로 우리 한자로 한번 소환해 볼까? 소환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알아두라고. 한자어야. 어차피, 주전자 이렇게. 그래서 다음 몇 번입니까? 1번이라는 게 일단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도로, 그 다음에 공장, 자전거, 자동차 같은 단어들은 한자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죠? 고무 어디서 왔습니까? 서구 외래에서 왔다. 담배, 타바코 쪽쪽쪽. 쪽발이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아사코, 미치코, 타바코 이렇게 해서 일본어에서 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포르투갈에서 왔다라고 했던 거요. 가방, 서구 외래어, 빵, 냄비가 일본어에서 왔다는 거야. 그지? 이런 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다. 기어라죠. 눈깔이 파버린, 그죠? 이런 거 비속어라, 그죠? 아가리 닥쳐, 주둥아리 닥쳐라, 모가지, 그지? 가리가, 아자가 빠졌다 보면 돼. 아가리. 이거 비속어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죠.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점잖지 못하게 낮춰부는 비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것을 생각하고요. 콜럼부스가 되어서 신대륙을 찾으려 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실강에서 강조하는 건데 콜럼버스가 될 필요는 없다. 이미 다 찾아놨어. 여러분들이 굳이 신대륙을 찾을 필요는 없어. 나올 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훌륭한 안내자가 선생님이겠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만 정확하게 이렇게 챙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 볼까요? 6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서울시 7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죠. 평음, 경음, 유기음과 같은 삼중체계를 보이는 것은, 자,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이 선생님한테 막 와서 선생님 왜 이러세요? 막 이러더라고. 왜? 딱 하니까 선생님 유기음이라는 거 말을 안 해줬잖아요. 유기음이 도대체 뭔데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승부사는 냉정하고 침착해야 된다. 침착하고 냉정해야 돼. 이 문맥상으로 보면 평음은 예사소리, 경음된 소리죠. 유기음은 뭘까요? 거센 소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가 선생님 유기음이라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침착성이 부족했던 거죠. 지금 선거직 7급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험에 한 번 실패했지만 그 학생은 국가직에서 딱 자기 꿈을 이룬 거예요. 한 번의 실패가 그 다음에는 또 좋은 교훈이 되어서 다시 실패하지 않는 멋진 그런 결과를 끄집어냈겠죠. 여러분들은 이 풀이 과정의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죠? 그렇게 여기까지 좋아. 유기음에서 삼중체계 파열음과 마찰음이다. 왜 이러니? 파찰음이라 했는데. 우리 또 앞에서 했잖아, 선생님이. 삼중체계는 파열음과 파찰음이라고. 여기 마찰음 안 되잖아, 마찰음. 그럼 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죠. 너무 쉽지? 진짜 쉬워. 갑자기 공무원 되는 것 같지 않아?
선생님 실제 조카도요. 선생님이 요렇게 계획을 짜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진짜 선생님 둘째 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공무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삼촌 붙었어요 하는 그 행복한 그 목소리가 지금도 기천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알죠? 한국어의 단모음에는 에, 왜, 위도 있다. 10단모음 체계. 좀 이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단모음이죠. 지어, 그 다음에 치어, 쌍지읒을 발음할 때는 파열음의 특성도 된다. 요 있지,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파찰음. 이 파찰음은 있지, 파열음과 마찰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파열음의 특성이 있다는 거 괜찮죠. 야와 오에서 확인되는 반모음은 이계열과 그 다음에 오계열. 우리는 어떻게 돼? 이는 이렇게 해서 반달표를 쓰이죠. 그 다음에 오계열에서 오나 우계열에서 반달표를 표현해서 이런 반모음이 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살짝 소환해 볼까? 소환합니다. 자,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키위를 주게 되었소 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뭔가 하면 열자입니다.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 열자지. 열자 속에 뭐가 있다고? 바로 단모음 10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단모음 10개 바로 보입니까? 자, 이, 위, 으, 우, 에, 웨, 어, 오, 에, 아. 그래서 여기 있네. 에도 있고, 위도 있고, 웨도 있고, 에도 있고. 그치? 보여? 그래서 요 2번 선택지가 보이잖아. 자,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 반드시 선생님이 10단모음 체계도에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물론 뭐 여기 막 낙설해서 막 이렇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다 알 거야. 보이잖아. 여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뭔 위치?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로 나눈다는 거. 전설, 후설. 그래서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과 원순, 평순과 원순으로 나눈다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 고중조, 바로 이거 혀의 높낮이. 그 다음에 혀의 앞뒤. 그 다음에 모양의 원순과 바로 평순. 됐죠? 선생님이 또 이야! 이렇게도 외울 수 있다 그랬고, 이 10개는 무조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들어와 있겠지 뭐. 안 들어와 있어? 그러면 공부 안 한 거야. 들어와 있겠지.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되죠?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재밌지? 재밌지 않는 거야? 선생님이 정말 요즘 나이를 약간 이렇게 먹으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집안에 있는 모든 어떤 잘못된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선생님이 고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만 고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나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모든 정보가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였다면 이제는 유튜브로 모든 것이 이동했다는 것을 선생님도 많이 실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의문나면 유튜브로 검색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레알! 막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게 있었어? 그거 이러면 끝나겠네?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는 모든 집단지성이라고 하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지식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쏙쏙쏙쏙 뽑아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봅니다. 정말 200만 원 이상의 많은 돈을 막 쏟아부어야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도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죠? 자, 7번 한번 볼까요? 한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것도 16년 경찰직에서 나온 건데요. 자, 한글은 창제 당시 28자. 내가 이를 위하여 28자를 맹가노니. 그지? 훈민정음 28자를 맹가노니. 됐나요? 기본자 17자가 자음자였으며 모음자는 뭡니까? 4개는 자, 여기서
자음자가 17개고 그러면 모음자는 11개가 되겠고요. 11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람이면 기본자, 천지인의 초출자, 제출자까지 해서 제출자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7개의 단모음이다 라고 했고요. 7개, 11 빼기 4는 7. 맞지? 그러니까 4개는 이중모음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한글은 소리 문자이지만 일본어의 가나와 다른 음소 문자로서 개별 글자가 하나의 음소에 모두 1대1로 대응된다. 음소와 운소가 있는데요. 음소는 자음과 모음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음소고 우리는 장단음 같은 것을 비분절음이라 해서 이것을 운소라고 했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글자 중에 이거 봐봐. 이응. 이응은 발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응은 하나의 음운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음소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사이시옷. 사이시옷 있잖아. 사이시옷. 사이시옷도 하나의 음운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응하고 시옷은 하나의 음소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남한과 북한에 사용하는 한글 자모의 명칭은 같지만 사전에 오를 때 사용하는 한글 자모의 순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또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 키역, 쌍기역과 같이 소리의 세기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 과정에서 가역의 원리, 가역은 핵을 더 긋는 거거든. 근데 기역에서 키역은 핵을 하나 더 그었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역의 원리가 아니죠. 병서자가 되는데 나중에 병서도 여러분들이 정리하게 될 겁니다. 고전 문학에서, 고전 문법에서. 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남한과 북한의 자모의 명칭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돼? 기역이라는데 북한에서는 기읍이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간첩 같은 거, 그지? 선생님도 솔직히 간첩 같은 느낌을 좀 가집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이용을 자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버스비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선생님이 노량진역에서 한참 동안 한 30분 동안 이렇게 서 있었어.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회수권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표가 있었는데 역무원이 없더라고. 선생님 그 옆에서 계속 이렇게 30분 동안 진짜 서 있으면서 어떡하지? 사람이 없네. 그래서 정말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전에 간첩 신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간첩 신고 왔어요. 이런 사람. 대중교통비를 모르는 사람. 조금 시쳇말로 우리 어벙벙하다고 하나요? 어수룩하다고 하나요? 이런 사람을 간첩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간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30분 동안 관찰한 다음에 저렇게 해서 돈을 내면 자동 뭡니까 그 표가 하나 나오고 그걸 들고 가는구나 라는 것을 또 익히게 됐고요. 한 번은 또 버스에서 거스름돈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게 또 헷갈렸어. 100원짜리, 5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까지 다 마련해서 주머니에 넣고 탔던 기억도 납니다. 선생님이 한동안 대중교통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또 호기심이 많다 그랬잖아 이제. 그래서 요즘 자주 탑니다. 그냥 막 가는 거야. 가서 이거 돈 안 내고 이거 다시 탈 수 있다고? 레알? 그러면서 환승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일단 관심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적는 거야. 이거 뭐야? 라고 했는데 기역? 하는데 기역? 간첩이죠. 그죠? 북한에서 기역이랍니다. 남한에서는 기역이랍니다. 그럼 아까 어떻게 돼? 명칭이 같다 하면 안 되죠. 명칭이 다른 건데. 그죠? 그 다음 니은 똑같습니다. 디귿 봐봐. 우리는 디귿이라는데 북한은 디귿이랍니다. 디귿. 자, 간첩 구별법. 그죠? 리얼 미음 비읍은 같지만 우리는 시옷이라는데 북한은 시옷이랍니다. 다르죠. 그래서 바로 기읍,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시읍 하면 북한입니다. 나머지는 명칭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요. 자, 자모의 순서도 여러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남한은 기역 다음에 이렇게 된소리 쌍기역이 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니은부터 해서 히읗까지 쭉 가고 이 뒤쪽에 된소리를 넣는다는 거. 이 차이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자모의 그 수록 순서도 다르다는 게 보입니다. 됐죠? 모음자도 이렇게 남한에서는 아, 에로 가는데 얘들은 아, 야, 어, 여로 가게 된다는 거. 다르죠? 그래서 명칭과 순서가 다르다. 이렇게 표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알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죠. 자, 다시 남한과 북한은 뭐 자모의 명칭이 달라. 같지 않아. 자, 사전에 수록되는 순서도 달라요. 그죠? 이렇게.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죠. 이것도 15년 경찰직인데, 경찰직 문제가 좀 많이 이번에 수록됐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떤 특정 직렬을 뽑은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다음 문제까지 또 응용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알지? 기출문제에서 꼭 봐야 되는 거. 선생님이 모든 단원을 다 다뤄줄 겁니다. 진짜라니까.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알았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접근하죠. 현대국어에서 자, 역사적 변천 과정에 등을 알맞지 않는 건데 현대국어에서 암개를 그러니까 저기 안놈개, 그지? 여자개, 암개를 암개 대신에 암캐로 줬는 것은 암의 고에 암 뒤에 히읗이 있었다. 이것을 히읗 종성체언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있었습니까? 똑같은 것이 살에다가 그 다음에 고기를 붙였는데 이거 뭐가 되죠? 살코기라고 하는 게 여기 히읗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됐나요? 중세국어 시기의 성조의 차이로 단어의 의미 변별이 바로 가능했는데요. 자, 현대국어에는 일부 방언의 그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성조라는 것은 소리의 높낮이입니다. 그래서 평성, 거성, 상성 있었던 거 있었죠? 근데 우리 일부 방언에서 경상도 방언이라든가 전라도 방언, 그 다음에 한경도 뭐 이런 데 가면 높낮이가 좀 뭐라 카라! 막 허발나게!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전부 다 높낮이가 있는 거죠. 남아 있다는 거고요. 수라, 그 다음에 보라는 고요가 아니라 바로 이 고려에서 몽골말에서 왔다. 말매음식! 말매음식은 몽골어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말매음식. 황소. 선생님이 솔직히 수업하면서 많이 물어봅니다. 야, 황소가 무슨 뜻이냐? 그럼 누런소인데요? 누런소. 그럼 선생님이면 레알? 정말이야? 그러면 까만 소는 뭔데? 까만 소. 흑소? 그럼 흰 소는 백소? 그러면 걔들이 우리 한우라고 해서 전부 다 누런 그러니까 황소라고 하는데 야, 황소가 수놈소지 무슨 누런소니? 그게 말이 됩니까? 참, 솔직히 어떻게 보면 주변에 좀 무관심했다. 아까 선생님이 대중교통을 안 탔던 거하고 비슷한.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야, 뭐 야, 황소는 누런소고 그러면 그 까만 소는 흑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황소는 수놈소입니다. 남자소. 그래서 암수는 접두사죠. 그럼 황소의 황도 수놈의 숫자하고 똑같기 때문에 접두사로 보는 거야. 결국 이 황소의 황은 고요, 이게 누를 황 아니라고. 그냥 수놈. 그래서 소와 결합한 합성어가 아니고 누런소 이런 거 안 된다고 이런 거. 뭐라고? 바로 수놈소 이렇게. 그래서 파생어예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 벌써 8문제 풀어서. 우리 솔직히 국어가 있지 20문제밖에 안 되거든.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만약 8문제 그대로 나와서 우리 다 맞춘 거야. 진짜 노량진에 막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 국어 이렇게 공부하면서 안타까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너무 막 국어는 방대하다. 너무 어렵다. 막 이런 있지. 잘못된 그런 괴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진짜 쉽다니까. 정말 핵심적인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좋은 안내자가 있으면 더 좋을 뿐이죠. 진짜 노량진 수산시장에 아무런 국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잡았어. 그냥 이 문제 한번 풀어봐! 그러면서 국어 문제를 줘도요. 50점은 맞습니다. 저 선생님이 공부했는데 45점인데요. 생각이 많았던 거야. 그냥 있지 원어민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요. 50점 맞는다니까. 국어적 능력이 있으면 75점 맞아. 근데 말이야 85점부터 합격선이야. 두 개만 더 맞추면 되는데 2개. 이 2개와의 싸움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
방대하다는 괴물을 만들지 마십시오. 알죠? 자, 선생님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싹 가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만 가보시죠. 그러면 어느 순간 관공서에 앉아 있을 겁니다. 진짜. 네. 자, 그 다음 9번 한번 보죠. 국어의 형태적 특징. 자, 서울시 국어 문제가 됩니다.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수식어가 피수식어를 수식하죠. 큰 집 같은 거, 그지? 그러면 집 큰이라고 하진 않죠. 큰아버지 하지 아버지 큰 이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바로 이 문장상의 특징, 문법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건 문법상의 특징입니다. 동사와 형사의 활용이 유사하다. 일단 한번 놔두고요.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우리의 문장의 어수는 비교적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전혀 안 돼. 전혀는 안 돼. 전혀는. 완전히. 결코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언어의 유형 중에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을 가진다. 그래서 서술어가 맨 마지막이죠. 이 1번, 3번, 4번은요. 1, 3, 4는 문법상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사하고 형용사의 활용이 유사하다. 결국 용언이라 하죠. 용언은 활용합니다. 활용한다는 것에 바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기가 만만치 않는 거야. 왜?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때 는다, 니은다를 붙인다, 명령형 같은 거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구별하는 방법도 이론 수업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 형용사의 활용 형태가 유사하다. 이게 형태상의 특징 아니야. 야, 진짜 정신만 차리면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답은 2번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때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미세! 왜 문법상의 특징, 어문상의 특징, 어휘상의 특징만 말한 거야? 왜 형태상의 특징을 말하지 않았어? 라고. 선생님이 야, 여기에 문법상의 특징 1, 3, 4 있으면 답 2번 아니니? 그리고 그렇군요? 이러더라고. 그렇군요? 120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침착하셔야죠. 그죠? 자, 10번 한번 보죠. 법률 용어의 순화. 정말 법률가들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막 옛날에 그죠? 조제실에서 그죠? 조제실은 잘 안 보입니다. 약국에 가면 안 보여. 거기에 뭔가 들어가고 그지? 막 이렇게 뭔가를 막 갈고 있잖아. 마귀 할멈처럼. 그잖아. 그럼 뭔가 있어 보이죠. 비법이 있어 보이고. 근데 그 사람은 뭘 갈고 있대? 아스피린을 갈고 있다. 그지? 아스피린입니다 주면 사람이 그냥 아스피린이네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그걸 갈아서 주면 무슨 비법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도 영어 공부했지만 의사들 같은데 진료 요즘은 뭐 컴퓨터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옛날 진료카드 이렇게 적을 때 보면요 뭔가 영어 같은 거로 끄적끄적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했잖아.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저게 도대체 뭘까? 라틴어라 그죠? 라틴어. 의료 용어는 대부분 라틴어에 기본을 두고 있대. 왜 영어를 쓰냐고 라틴어를 쓰냐? 영어로 쓰면 알아먹는데. 우리 라틴어 계통으로 쓰면요 못 알아먹는데.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돼? 신비해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좀 어떻습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 별거 아님 이렇게 적었는데도 네 약을 한 3일치 드릴 테니까 한번 먹어보시고 3일 뒤에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근데 뒤에서 그 사람은 웃을 수 있겠죠. 우리 영역에 들어오지 마라. 어려운 말을 썼어. 이게 법률과도 똑같습니다. 자, 읽을 수 있나요? 요거는 목리자라 있습니다. 목리자. 목리자는 지금은 이용자로 순화되었습니다. 근데 이익을 얻는 자야. 이익을 얻은 자가 아니야. 이익을 얻은 자야. 정말 목리자 여러분 살면서 공무원 공부 아니면 목리자 야 법률 공부하지 않으면 누가 이걸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나 수험생은 들어봐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목리자 이익을 얻은 자야. 답은 일단 나왔습니다. 이게 은비야 은비. 은비 깨비 무슨 그 애니메이션의 옛날 그 주인공 같은데 은비가 뭔가 하면 숨긴다 몰래 감춤 은비한 자 숨긴 자 이런 소리야. 우리는 친구 이름 은비 깨비 이렇게 어려운 말만 골랐습니다. 이게 해태죠. 해태. 해태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 있나요? 바로 전설의 야구팀 해태 타이거
델리셔스, 그지? 허니버터칩, 그지? 해태. 근데 법률가들은 게을리하다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해태했습니다. 예? 제가요? 허니버터칩? 해태했다 이거요? 아니, 게으르다고. 게으르다고 써주면 되지. 왜 해태하다에? 천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도랑 또는 개골청. 그냥 도랑이라 하지. 뭔 국어야, 국어. 그죠? 그 다음에 위기하다. 내버리다. 내버리더라 위기하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을 쓰는 게 지식이 됩니다. 선생님이 가끔씩 수업하다 보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너무 유식한 것 같아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좋은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정말 지식이 방대한 것 같다. 선생님이 그러면 막 웃으면서 또라이 이럽니다. 또라이. 왜냐하면 수업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어떻게 선생님입니까?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생이지, 자기 지식을 뽐내갖고 막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선생인가? 나는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웃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노량진에 오면 또라이들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또 또라이일 수도 있어. 만약에 들리지 않아. 들렸는데 잘 안 들려. 자기하고 안 맞아. 그럼 선생님 바꾸면 되지. 노량진까지 왔는데. 그러잖아요. 지천에 걸린 게 선생인데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 골라서 들을 수 있는데. 근데 들어가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밑에 댓글이 달리죠. 뭐라고? 저도 그랬습니다. 2달만 더 들어보세요. 조금 또 있으면 4달을 들었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또 뭐래? 저도 그랬습니다. 2달만 더 들어보세요. 도대체 몇 달 들을 건데? 이거는 있지, 이론 딱 5과목 기준으로 해서 4개월이면 끝납니다. 이론을 아무리 끌어도 4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그거는 이미 학습법이 잘못된 거야. 한 과목당 6개월씩 들어서 언제 끝낼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서 일단 모든 과목을 2개월 단위로 해서 2개 과목씩 끝냈을 때 영어를 빼면 딱 4개월이면 끝납니다.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붙어도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공부하지 마시죠.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알지?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사전 등재 순서에 맞게 14년 지방제 구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이 좀 나왔지, 그지? 뭔 특징이 좀 느껴져? 그래. 19년, 그 다음에 밑으로 탁탁탁탁. 그 같은 단원에서 19년부터 거꾸로 내려오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선생님이 2000년까지 해서 중요 문제를 골라줄 거야. 알지? 오늘은 14년까지 본 거야. 그러면 다음 시간 되면 13년부터 또 밑으로 막 중요한 문제를 고를 거라고. 기대되지 않아? 그렇죠? 자, 사전 등재 순서인데 요걸 먼저 한번 소환해 볼까요? 자음은 기역부터 아까 남북의 자음의 순서에서 살짝 봤는데 쌍기역부터 해서 히읗까지 하고, 그 다음 모음은 아부터 이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두다하고 뒤켠 뒤뜰 따뜻하다인데 디귿이 다 끝나고 쌍디귿이기 때문에 요거는 맨 끝이 맞습니다. 근데 쌍디귿하고 키읔하고 어떤 게 먼저입니까? 쌍디귿이 먼저잖아. 예!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요 2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나는 그런 사람들 제일 무서워.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어디서 보면 1200만 원이 날아간다니까.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나 이거 지금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 거 안 돼. 정확하게 알아들어줘. 냠냠 네모, 그 다음에 넘기다 늘릴리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 얘로 했으니까 다 좋은데, 네모하고 넘기다. 자, 볼까요? 여기에 네모하고 넘기다.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 요 2개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정확하게. 얄다의 때다. 그 다음에 여름 애누리가 되는데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야, 얘로 가니까 봐봐. 야, 얘니까
요 아가 없으니까 애가 먼저겠죠. 그러면 애 때다 하고 야 있다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에, 여, 예로 가니까 애누리하고 여름하고 또 바뀌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애 때다, 야 있다, 여름, 애누리 이런 순서로 가져야죠. 그죠?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자, 항상 선생님이 솔직히 마지막에는 뭐 우리 뭐 유튜브니까 뭐 그죠? 뭐 하고 싶은 말 해도 되겠지. 선생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술을 이렇게 마시면 있죠. 대리운전을 하게 되잖아.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데 정말 기분 좋을 때가 뭔가 하면 인사불성이 됐을 때 좋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이거 대리할까 말까 좀 묘할 때가 있어. 묘할 때 그래도 선생님이 그래도 대리해야지 라고 해서 불렀을 때 옆에서 운전을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그럽니다. 아니요, 그 길 말고 왼쪽으로 좀 가주시죠. 네, 오른쪽으로 좀 가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리운전 기사보다 정신이 더 맑은 것 같다. 그리고 오면서 경찰이 없었어. 그래서 내려서 돈을 이렇게 딱 줄 때 이게 떨려. 내가 운전해 올 걸.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딱 하고 누웠어도 잠이 안 와. 막 미쳐. 진짜 내가 운전해 와도 됐는데, 막 경찰도 없었는데 후회감이 큽니다. 근데 정말 이게 집으로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은 거야. 세상이 이게 어딘지를 잘 몰라. 그때 대리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몰라.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렇게 행복해. 왜? 이거는 돈 값어치를 충분히 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공부를 합니까, 진짜? 공부를 하려면요, 후회 없이 하십시오. 했는지 안 했는지, 공부하는 것인지 노는 것인지, 이게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친구들한테 가서도 술을 마시는데 자기는 이방인처럼 나 영어 단어 외워야 되는데 국어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기분 나쁩니다. 정말 기분 더럽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푹 빠지세요. 미친놈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놈이 미쳤구나 할 정도로. 그리고 끝내고 놀 때는 또 마음껏 노십시오. 그게 정말 행복입니다. 다른 거 크게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나는 정말 2020년 공무원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4개월이면 이론 끝난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기출문제 핵심적인 걸 딱 챙기면 정말 여러분 행복하게 놀 수 있는 또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때까지만 바로 공부할 때와 공부하지 않을 때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꼭 꿈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이야. 선생님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날 거야. 그리고 오늘 수업했던 것을 다시 복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 최대한 빨리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꿈 꾸시고 수요일 날 다시 만납시다.